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2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해보면 산포도의 뜻을 안다. 다음 분산과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잠깐만 내용 정리를 해보면 우리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언제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왜 평균을 구해야 될까?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편차라는 건 항상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평균을 기본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편차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이 무엇이냐?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편차 제곱을 이제 그냥 단순 평균을 내면 그게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분산 구한 것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넣으면 되겠죠? 자,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 산포도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값, 그게 산포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방금도 알아봤죠? 다음 3번. 각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 다음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을 양의 제곱근을 표준편차라고 한다.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이게 음이 아닌 제곱근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분산이 사실 0이 나올 때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표준편차도 0이 나오는데 그래서 양수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0이 아닌 제곱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볼링공을 10번 던졌을 때 넘어진 핀의 수이다. 이 자료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세요. 자, 아까 내용 정리에서 잠깐 알아본 것처럼 우리 평균 구하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개의 자료가 있어. 그럼 10개의 자료가 있으면 얘네들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 다 더해서 이제 10개 자료니까 6으로 나눠. 다 더한 값이 60입니다. 그걸 10으로 나누면 10개 자료니까 10으로 나눠죠.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6 나옵니다. 그럼 평균이 6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럼 얘의 편차는 얼마일까? 4 빼기 6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얘는 9 빼기 6이라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구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편차를 다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편차 구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은 항상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왜?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다 제곱해. 이제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겠죠? 제곱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편차 제곱을 구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자료들의 평균만 구하면 돼. 이 자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럼 얘네들 평균을 어떻게 구해? 그냥 10개를 또 다시 다 더하고 다 더하면 4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40을 또 10개 자료니까 또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료들을 합계를 구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 이 값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4.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그러면 표준편차는 루트 4에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4, 표준편차 2 나왔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명의 학생의 미술 실기 점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 실기 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점수가 안 나오고 편차가 나왔어. 편차가 다 나왔는데 하나만 안 나왔네. x값 구하세요. 뭘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일까? 우리 여기 이 문제는 편차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언제나 0이 나온다는 원리로 x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편차의 합은 항상 0 나온다. 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자료가 있는데 평균이 5 나와. 그럼 편차를 구하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이걸 빼면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0이 나와야지 평균이 제대로 된 거야. 여러분 그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 근데 이거 더하면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5 나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플러스 5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0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5가 돼야지 이 편차의 합이 0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맞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6, 얘네 색 더하면 플러스 6. 그러니까 x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자, 그러면 평균이 25래.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냐면 평균이 25면 이 A 학생의 점수를 구하래. 그럼 A 학생의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봐. A 빼기 평균을 25 했더니 A 빼기 평균을 25 했더니 편차가 마이너스 5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이항하면 플러스 25 돼서 얘랑 계산하면 A 점수는 20점이구나. 20점이어야지. 평균이 25니까 빼면 편차가 마이너스 5구나 해서 A 학생의 점수는 20점이 나옵니다. 20점.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A 자료의 편차와 B 자료의 편차를 비교하여 이를 이용하여 두 자료의 분산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하면서 연달아 숫자가 9개가 나와 있어. 그 다음 B자료도 1부터 9까지 연달아서 숫자가 9개 나와 있어. 아마 평균은 홀수개니까 한가운데 있는 점수. 한가운데 있는 점수, 이건 0이고 이건 사실 5가 돼. 그러면 평균 0을 중심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는 예상하건대는 분산값이 같이 나올 것이다. 똑같은 값이 나오다. 평균은 다릅니다. 이거 우리 본문에서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에서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5개의 자료가 있는데 똑같이 4씩 더해준 자료가 또 있어. 그래서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 근데 똑같이 4씩만 더해줬어. 그럴 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똑같이 4씩 다 올라갔으니까 평균은 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거의 평균 구하면 합계가 35라 평균이 여기 5로 나누면 7 나오고 이거의 합계는 55라 평균은 11 나와. 그래서 똑같이 자료들이 4씩 더하면 평균은 그대로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우리 편차를 구하면 편차는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편차가 사실 똑같이 나오고 편차의 제곱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분산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거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 그래서 점수들이 다 똑같이 올라가면 평균은 올라가되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사실은 분산의 대소 비교 분산은 똑같다라고 그냥 결론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죠?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한번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자, A자료 실제로 일단 평균 구하고 싶어서 합을 구하면 합이 0 나와. 합이 0 나오니까 뭐 9로 나눠도 0이야. 그래서 이거 편차 구하면 각 자료 빼기 0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마이너스 4 빼기 0, 마이너스 3 빼기 0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편차가 됩니다. 좀 이따. 그다음 B자료는 1부터 9까지야. 그래서 다 더하면 45야. 45로 9로 나누면 평균이 5 나옵니다. 평균이 5 나와. 그 다음 여기 A자료의 편차 구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마이너스 4 빼기 0, 마이너스 3 빼기 0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편차가 자동으로 돼. 근데 요번에 평균이 5 나왔어.
그럼 1 빼기 5 해봐. 그럼 여기도 편차 구하는데 1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4, 2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3 해서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편차를 가만히 보면 얘하고 똑같아. 편차가 똑같다는 얘기는 편차 제곱도 똑같아지겠지. 편차 제곱도 다 똑같아지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도 당연히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료가 점수가 모두 똑같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하면 그러면 평균은 올라가되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두 자료의 편차가 같으므로 분산도 같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5번. 오른쪽은 주호가 여름방학에 일주일 동안 녹색 성장 캠페인에 참여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그림입니다. 자,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실 여러분 문제에 이런 기호가 있으면 계산기를 쓰세요 라는 써도 좋습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30, 32, 35분. 그래서 얘는 62분, 50분. 이렇게 해서 7개 자료야. 그래서 7개 자료를 이제 우리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 좀 정리했습니다. 자, 7개 자료 있어. 분산, 표준편차 구하려면 항상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야 돼. 다 더하면 294야. 294를 7로 나눠보자. 294를 이게 자료가 7개야. 7로 나누면 7, 4, 28, 14, 42가 평균이네. 42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 구해야 돼. 그럼 30 빼기 42. 그럼 마이너스 10이겠죠? 32 빼기 42 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편차 구했습니다. 62 같은 경우에는 62 빼기 42 하면 플러스 20 맞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편차를 제곱해야 됩니다. 편차를 제곱하면 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편차 제곱한 걸 우리 편안하게 평균 구하면 이게 분산이 돼. 그러니까 다 더해서 7개 자료로 나누는 거야. 다 더하면 770. 그럼 이거를 7로 나누면 분산은 110이 나오는구나. 분산은 110이 나옵니다. 평균 42, 분산 110. 표준편차는 루트 110입니다. 표준편차는 루트 110이야. 그래서 평균 42, 분산 110. 그래서 표준편차는 루트 110인데 이걸 계산기를 탁 뜯기면 10.49분. 얘가 사실 표준편차 루트 지금 110인 겁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손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표준편차는 그냥 루트 110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필요 없어.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날 하루 동안에 서울과 제주도의 시간대별 기온을 조사했다. 두 지역의 시간대별 기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각 구한 날, 이날 기온이 더 고른 지역을 말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자, 기온이 더 고르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일교차가 심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를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과 제주도 자료가 4, 5, 6, 7, 8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합시다. 우리 구하는 대로 여기서 그냥 생으로 구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자, 서울 8개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구해야 돼? 항상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왜? 분산 표준편차 구하려면 평균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평균이 4가 되겠죠? 그럼 편차 구해야지. 편차는 2 빼기 4, 마이너스 2, 3 빼기 4,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편차를 다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편차 제곱. 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다 제곱합니다. 얘네들을 다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편안하게 얘네들 제곱한 것들을 평균을 구하면 돼.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다 더해서 8로 나눠도 분산도 4 나오네. 분산도 4면 표준편차는 루트 2가 나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서울의 분산은 4, 표준편차는 루트 2. 루트 2가 아니네. 표준편차가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2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루트 4니까 그냥 2입니다. 자, 그 다음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기온이 돼. 평균 구하면 다도에서 72로 다도일 때는 72가 나와. 그걸 8로 나누면 평균이 9가 나옵니다. 제주도의 평균입니다. 제주도의 평균은 9. 그러면 여기서 또 편차 구해야 되잖아. 8 빼기 9, 9 빼기 9 해가지고 편차를 다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편차가 얼마 안 돼 보이네. 자, 그럼 분산 구하려면 편차를 제곱한다. 그 다음에 편차 제곱한 걸 편안하게 평균 구한다. 그럼 편차 제곱한 걸 다 더하면 8이고, 다 더하면 8이고, 얘를 다시 자료가 8개니까 8로 나눠주면 제주도의 분산은 어떻게 돼? 분산은 1이 되고,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표준 편차가 2가 나왔어. 제주도는 표준 편차가 1이 나왔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쪽이 더 그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몰려 있는 거고 일교차가 별로 심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로 어디가 일교차가 더 작은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기온의 표준 편차가 서울 기온의 표준 편차보다 더 작으므로 이날 기온이 더 고른 지역은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온 제주도가 더 고른 지역입니다. 자, 어느새 다 풀었네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계속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 노트에 꼭 함께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